안녕하세요 여러분, 홍봉언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한 박스씩 다 보냈어요. 다 보냈는데 몇 분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그 복 상자가 되돌아왔어요. 매직으로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봉봉언니 요거 복 아니지, 요거 나이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설마 속이겠어요? 나이를 보냈겠어요? 복을 보냈지. 저의 복을 거부하신 당신은 바보예요. 여러분, 바보는 뭐냐 하면은 바다의 보배고 바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아셨죠? 진짜 바보한테 여러분 바보라고 말 못해요. 진짜 바보한테 바보라고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뚱뚱한 사람한테 여러분 진짜 돼지라고 막 말하나요? 진짜 막 혐오스럽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대상일 때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쁜 말이 아이고 이 바보야, 아이고 이 멍청아, 이것도 진짜 멍청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귀여운 어떤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말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예민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상대가 기분이 나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진짜 소리 미안해. 난 그런 뜻 아닌데, 야, 정말 미안하다. 난 사실 이런 뜻이었어.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상황이 종료되는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니 진짜 예민하네. 왜 그래 예민한데? 니 뭐 무슨 피해의식 있나? 아이고, 야, 이 사람아.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닌데, 너 왜 그러는데? 야, 눈차.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제가 가끔씩 보는데, 그거 진짜 나쁜 거예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가 기분 나빠하잖아.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사과하는 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상대가 기분이 나쁘다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미안하다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오해는 여러분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와 사이에도 무조건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지만 상대가 기분 나쁘다고 말할 때는 기분 나빠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토를 달지 말고 바로 미안하다고 말한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요런 뜻이었다. 요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하지만 네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고 내가 상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성향에 따라서 내가 예민하고 좀 여리고 좀 착한 사람이라면 상처를 잘 입어요. 입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어떤 그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면역성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성향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 뭐 개가 짖는갑다, 뭐 그러면서 아니 저거 왜 저러냐, 뭐 이상하게 뭐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막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착하고 여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말들이 차달이 전혀 모르는 사람 있죠.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 들을 때는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볼 이유가 없잖아요. 볼 이유가 없으니까 그건 별로 상처가 되지 않는데 가까운 사람, 늘 보던 사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라면 더 상처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만약에 가족 중에서 뭐 친지 중에서 뭐 제가 어제 우리 아는 동생을 만났는데 그 집에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안 갔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조심스럽게 물으니까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하는 말들에 의해서 자기가 상처가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네가 좀 예민한 거 아니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상황이 조금 안 좋으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은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상처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나 기분이 진짜 나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지 말고 전화를 다 차단시켜
버린 거야. 자기가 상처를 입었으니까. 애도 아니고 전화를 왜 차단시키냐. 그냥 전화를 했어. 그냥 이래서 이렇게 말해라. 그냥 하도 내지 말고 아주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해라. 단호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말로 단호하게 얘기하면 된다. 그렇게 차단시키고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 되니까 그러지 마라.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를 해서 내가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 그건 진짜 나쁜 거예요. 그건 절대로 그런 짓은 하시면 안 되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느끼거나 기분 나빠하면은 무조건 내 입에서 나왔는 말이니까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왜 그래 예민하냐. 그거는 그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또 그런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된다. 내 인생이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면 만나지 마세요. 뭐하러 만나요?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데. 어쩌다가 말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끊임없이 어떤 사람을 보면은, 어떤 친구를 보면은 끊임없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그러면 만나지 말아야 돼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친지라면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횟수를 줄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줄이더라도 또 만나야 할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인사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유령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러고 더 이상의 그 깊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상처를 주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 중에 에브리데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봐야 되는 사람이다. 그럴 때는 정말 좀 심각해지겠죠, 그죠? 아니면 학생들이 뭐 학교에 가고 매일 보는 친구라든지 뭐 회사 동료라든지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는 또 나름대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가족이라면 또 가족 회의를 했어라도 네 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뭐 회사 같으면은 또 뭐 그 대상에게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학교에 가고 뭐 친구들한테 얘기하거나 선생님 도움을 받거나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거는 그 당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죠. 인생이 막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막 추풍 낙엽차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너무너무 깊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못 느낀다는 거죠. 그 말에 어떤 독소 있죠. 그거는 저는 여러분 칼날만큼 날카롭다고 생각해요. 칼을 들고 상대를 찌르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 보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죄의식을 못 느낀다면 그 사람 인성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강도가 계속 커지면서 내가 호구가 되는 거. 호구가 돼. 저도 뭐 됐었으면은 저는 이렇게 약간 한 박자가 좀 느려요. 누가 나를 비아냥거리면서 나를 까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별로 못 알아들어요. 조금 지나가고 보면 그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복하는 사람.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한참 늦게 깨닫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보지 않아도 될 사람이라면 저 만나지 않아요. 안 봐요. 안 봐버려요. 아예 안 봐버려요. 그러니까 네가 왜 그러냐 이런 설명조차도 안 해요. 하기 싫어요. 그거 왜 해요? 벌써 상대방한테 그런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친해봤자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그냥 어떤 식으로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저는 그냥 안 만나버려요. 안 만나버리고 뭐 다른 뭐 좀 강도가 약간 약하거나 뭐 이러면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하거나,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은 잘 없어요. 없는데 어느 단체에 가면은 그런 사람은 꼭 한두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날 가서 스트레스를 딱 받잖아요. 받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미친 걔한테 몰렸나 보다. 뭐 제가 뭐 내한테, 지가 뭐 내한테, 내가 뭐 샘나나 보다. 왜 저러지? 이러고 그냥 치워버려.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격적으로 남을 무시하는 사람, 그거는 자기 자신이 여러분 그런 사람인지 자기가 잘 몰라요. 자기가 인지 못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너 하는 행동이 틀렸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곤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알면서도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있죠. 그거는 저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 보지 말아 하는 거죠. 그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못하러 만나요.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말끝마다 독이 있어 가지고 내가 그 독소에 오염이 되거나 아니면은 찔리게 되는데 내 상처로 남는데 그런 사람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조금씩 다가오는 한마디씩 이렇게 말이 이렇게 나의 비위를 거스리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이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으로.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예시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은 이게 제가 편집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말 막 다 찍어 놓고 보면 앞뒤 말이 안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면 그 단어 하나를 딱 보고 봉봉 언니 왜 이 말을 쓰지? 이건 틀렸는데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앞뒤 전후 맥락을 다 봐가지고 얘가 이 뜻으로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가끔씩 누군가 비유를 살짝 거슬리게 한다면은 그거 전체 그 사람 맥락을 봐야 돼요. 그 이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행동, 뭐 태도 그런 것들을 이전의 행동들을 쭉 보면은 그때 잠시 했는 거 그거는 그런 어떤 표현의 방법이지 그 사람은 속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끝 하나하나에 토시 하나하나에 뭐 단어 하나하나에 예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예민한다는 거는 어쩌면은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예민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좀 날카로워진 상태라거나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나가면은 좋은 사람 많아요. 꼭 나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저께도 저 설날에 아침에 딱 보니까 누가 영상에다 욕을 막 한 바가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냥 XX 그거랑 아니면 왜 성적인 희롱 있죠. 제 외모를 가지고 뭐 성적인 어떤 대상으로 삼아갖고 막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최근 영상에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하면은 누군가 그 댓글을 보면서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택도 아닌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쫙 지나가는 영상 있잖아요. 지나가갖고 100몇 개 되니까 쫙 옛날에 한 2달 전에 그거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니까 거기다 글을 막 적어 놓는 거예요. 딱 적어 갖고 딱. 그리고 그거는 저는 이렇게 보면은 막 길게 몇 개를 동시에 적어 놓으면 눈에 띄거나 한 개 짧게 적어 놓으면 저도 못 볼 때 있는데 어떤 날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하나 적어 놓고 제가 반응이 없으니까 또 저기 하나 적어 놓고 막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만약에 뭐 구독자분이 봤더라면 막 어떻게 했을 건데 저는 그냥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욕설이나 그런 것들은 신고하면은 자동으로 다 치워줘요. 그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치워주는데 그러니까 하루를 뒀어요. 그러니까 이튿날 또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3일째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단시켜 버렸죠.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당당한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벌써 착 지나간 영상에 적고 하나 적고 2개 적고 뭐 그렇게 적으면서 저의 이제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새해에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새벽도 새벽부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참 안타깝다는 거죠. 응?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뭐 저도 뭐 뻔히 알면서도 새해 아침부터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나쁘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그걸 다 일일이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진짜 읽기에도 민망한 글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신고하고 그냥 지워버렸죠. 지우고 그냥 차단시켜 버렸어요. 한 2번 그랬어요. 그것도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성격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이구나. 아니면은 어떤 성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어떤 핸디캡이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글로 입으로 이렇게 짓거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거죠. 여러분 귀가 왜 2개 있겠어요? 듣기 싫은 말은 한쪽 귀로 듣고 그냥 안 좋은 말 있죠. 그런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또 내가 꼭 새겨야 하고 명심해야 되고 들어야 할 말은 2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들어가지고
내가 받아들여서 나에게 피와 살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쨌거나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는 혹여 상대가 상처가 될까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비판도 상대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고 상대방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정당한 비판 뭐 어떤 그런 충고가 되는 거지 상대가 받아들일 자세가 아니라면은 비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비난할 뭐 자격이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그냥 좋은 말 하면 돼요. 좋은 말. 응? 그래. 좋은 말 하다가 정말 또 내가 아끼고 뭐 사랑하고 좋아하는 뭐 후배라든지 뭐 형이라든지 뭐 친인척이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뭐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좋은 방식으로 어떤 기회를 봐가지고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얼굴이 어제는 무식하게 너무 많이 먹어갖고 얼굴이 텅텅 부었잖아. 일단 이제 사우나 가서 오늘까지 쉬어요. 사우나 가서 좀 땀을 좀 빼고 자 어느 날 여러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